실전 모의고사 1회차 중요 기출지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출지문들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산업인력관리공단 기출지문들이고 전부 옳은 지문들입니다. 하나하나 보다 보면 가랑비 맞듯이 내 걸로 됩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짧으니까 오다 가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 귀에 꽂고 들어보시거나 눈으로 확인하시거나 그러면 그게 시납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권리 취득과 관련된 건데요.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저당권을 취득하죠.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네, 설정적 승계 취득이죠. 권리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뉘는데요. 승계취득은 또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잖아요. 근데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에요? 설정적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한 거 잊지 마세요. 2번,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어요. 그리고 행위 능력이 있는 무권 대리냐. 무권 대리인데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무권 대리였어요. 나중에 책임져요, 안 져요? 지지요.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들 A가 서류를 위조해서 을에게 갖다 줘요. 아버지가 을한테 일 맡겼다고. 을이 서류를 봤더니 갑에게 받은 서류야. 갑의 위임장도 들어있고 인감증명서도 들어있고. 그러면 을은 갑이 나한테 대리권을 줬구나라고 철석까지 믿고 매매를 했을 거예요. 나중에 어때? 무권들이요.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물어. 을은 나 잘못 없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때 뭐라 그래요? 대법원은 무과실 책임이다.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라. 따라서 2번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죠. 자, 요 말은 왜 들어갔을까요?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 안 지잖아요. 따라서 행위 능력 있는 무권 대리인 선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져라 이렇게 되겠죠. 3번 불확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을 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조건이라 그랬죠. 반면에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행을 해야 한다. 그럼 불확정 기한이라 그랬죠. 그럼 이 경우에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뭐다?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랬죠? 중요하죠. 4번은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을 했어요. 그럼 등기해야 되죠. 따라서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해서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등기까지 해야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죠? 옳은 지문이죠. 5번 취득시효 안에서 안 되는 게 있었죠. 집합건물 공용 부분. 시효 취득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행정재산 안 되죠.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라든가 행정재산 같은 것들은 시효 취득이 안 되죠. 반면에 자기소유 부동산 되고요. 토지 일부 점유취득 시효 되고요. 공유지분 되고요. 일반재산 되고요. 인공공물 되고요. 성명불상자 소유물 이런 거 되지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6번 신축 건물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된다. 수급인이 건축업자죠. 어떤 경우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 그러면 당연히 건축업자 소유니까 자기 물건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 물건의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들을 말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소유권, 지사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제권이 있고요. 이때 변제기 도래 후라면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정확하게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요. 7번은 혹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정자에는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7번은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다른 지문을 먼저 확인해 보자. 요게 채무자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옳은 지문이에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설정자라고 돼 있으니까 설정자에는 채무자도 있고 물상보증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자. 어쨌든 채무자라고 한정을 지으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기 도래하면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8번은 529조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죠. 조심하세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습니다. 자, 9번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도 나오죠.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반드시 확정 또는 측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확정 또는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게 매매로 가면 어때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확정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라도 확정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번은 임대차에서요. 필요비 상환청권, 유익비 상환청권이 있죠. 필요비는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증가 현존한테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필요비라고 돼 있죠. 필요비니까 지출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뭐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랑 구별하셔야 되죠. 점유자의 경우에는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필요비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전 모의고사 회차가 끝날 때마다 기출됐던 최근에 기출된 중요한 지문들을 전범위에 걸쳐서 한 10개 정도씩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것도 오다가다 시간 날 때 짬짬이 좀 보고 듣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